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조수진 시청자평가원, 김은정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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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이번 주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어떤 보도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이제 성범죄 보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미디어에서 범죄 보도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시민들이 그만큼 느끼는 불안감이 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범죄 보도가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번 성범죄 사건 사고를 YTN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성범죄 관련 보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 그리고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와의 시간에는 YTN이 전한 성범죄 사건 사고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원님,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그 YTN의 전반적인 보도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세 가지 사건 보도가 계속 이어졌어요. 연쇄살인범 강윤성 신상이 공개됐고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해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56세 강윤성 이 보도가 이어졌었고요. 또 YTN이 이번에 단독 보도를 했었죠. 전주에서 전자발찌 차고도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잡힌 40대 남성, 그리고 이제 수배 중일 때부터 검거되기까지 마창진 소식, 이렇게 세 가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몇 가지 보도를 좀 살펴보자면은요. 8월 30일 보도입니다.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공분, 관리 소홀, 또 도마 위에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뉴스 Q에서 전자발찌 끊고 2명 살해, 재범 방지 시스템 허점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치 추적 전자장치라고 하는 전자발찌 문제가 계속해서 사실은 도마 위에 오르고 있고 이게 훼손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 평균 17건 정도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문제는 이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데 관리 직원 1명당 감독 대상이 17.3명이라고 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관리하기가. 이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이제 YTN에서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 전자발찌와 관련해서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서로 이렇게 떠넘기기에 대한 그런 양상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을 YTN이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도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보도 구성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런 범죄 사건을 접할 때는 단지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관련 정보를 취득해서 두려움을 떨치려는 것이 시청자들이 범죄 사건 보도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윤성 관련 보도에서 YTN 보도는 먼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사실 보도를 철저하게 진행을 해줬고요. 두 번째, 해당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에 대한 심층 취재 보도를 또 진행을 해줬고요. 이어서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된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기사, 심층 취재와 현장 취재 기사, 전문가 대담 등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 발생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쭉 다뤄줌으로써 대체적으로 범죄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담당해야 할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강윤성 관련 보도에 대해서 특히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강윤성 같은 경우에 구속심사 전후에 또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충격을 주기도 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결국 일어나선 안 될 일이 또 일어난 거죠. 사건이 이렇게 엄청난 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기사량도 많긴 했지만 이럴 때 또 경계해야 될 것이 또 흥미 위주로만 보도하는 그런 그렇죠. 선정주의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강윤성이라는 이 흉악범이 방송이 좋아하는 이른바 그림을 좀 많이 만들어내긴 했어요. 다들 보셨겠지만 와이어리스 마이크라는 그 무선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고요. 기자들한테 보도 똑바로 해라. 라고 이제 훈계까지 하면서 또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사람들은 더 분개하고 그랬죠. 그렇게 난동을 피던 강윤성은 이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는 여느 피의자처럼 사과도 하고 많이 이렇게 고분고분해진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냥 끊어버려도 어쩔 수 없는 전자발찌, 그리고 성범죄자들 관리 허점 등 이 구조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현재 담당 부서인 사회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 사고 이런 걸 감당하기에도 사실은 버겁긴 하지만 업무 자체가 이런 점들을 계속 유념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 살펴보겠다.
라고 저한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디터님 말씀은 발생 자체를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평가원님이 관련해서 YTN에서 눈에 띄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 단독 보도들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8월 31일 방송된 단독 보도입니다. 그리스도 향기 뿜으며 살 것, 출소 후에 꼭 성공하겠다라는 이 통화 녹취 입수 보도가 있었고요. 또 9월 1일 보도입니다. 단독, 인기 많아 왕따, 유흥비 감당 못해 범행 웃으며 범죄 과시 보도가 방송이 됐었습니다. 연쇄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강 씨에 대한 단독 보도로 유인력이 좀 컸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그 심리치료 강사와 봉사하는 목사 눈에 들기 위해서 종교인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는 행태가 참 악랄한 면모를 더 잘 드러나게 해줬다라는 그런 시청자들의 공분을 그래서 높이기도 했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녹취록을 들으며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게 한 보도, 강윤성 보도 외에도 이번에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범죄 보도에서 지적되는 사안 중 하나가 언론이 경찰이나 검찰이 주요 취재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보도자료만 의존하다 보면 사실은 뭐 어디 채널을 돌려도 뉴스가 획일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YTN은 좀 그걸 벗어나서 YTN에서 성범죄 그리고 전자발찌를 차고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시도하는 사건을 단독으로 또 따로 취재함으로 해서 전자발찌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의 경각심을 더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8월 31일 방송입니다. 더 뉴스 더 인터뷰에서 전자발찌 살인 파문, 보호 수용제 논란 재점화, 또 9월 1일 방송된 단독 여성 집에 숨어든 성폭행범, 전자발찌 차고 있었다. 뭐 이런 보도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논란이 되었던 거죠. 보호 수용제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취지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범죄자의 면면 그리고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까지 잘 짚어줬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에디터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강윤성의 이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연속 보도였죠. 이 YTN 단독 보도를 인용해서 다른 매체에서도 다 비중 있게 이 뉴스를 많이 다뤘는데요. 네. 이 가끔 범죄자들의 이제 불필요한 그런 서사를 부여해가지고 그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 경우는 이 강윤성이라는 사람의 과시적 그리고 또 비뚤어진 성격을 잘 전해줬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제보라는 게 사실 때로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옥석을 기자들이 가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또 메일함도 관리를 좀 잘못하면 용액이 꽉 차서 메일이 튕겨나가기도 하는데 다행히 박 기자가 이번에 메일을 잘 관리한 덕분에 이렇게 좋은 제보가 좋은 기사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뭐 그 제보자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요. 이 YTN은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뉴스니까 앞으로도 좋은 제보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좋은 제보 많이 기다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방송되는 에필로그 Y에서 성범죄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박기환 기자가 직접 출연합니다. 자세한 취재 뒷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 의견 들어볼까요? 예, YTN 보도를 이야기하면서 대담 코너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이번에도 역시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성범죄 재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제도적인 허점을 진단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9월 2일 뉴스큐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신상 공개 근본적 대책은 없나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출연해서 범행과 검거 과정에서 나타난 강윤성의 언행 분석을 토대로 해서 그가 현재의 관리 하에서는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마창진과 같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해주셨고요. 또 현재의 제도와 현실성 없이 부족한 이 법무부의 인원만으로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나아가서 경찰과의 공조나 보호관리 제도 등의 대안까지 언급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또 9월 2일 뉴이처 전자발찌 살인 피의자는 강윤성 전자발찌 논란 계속 이 대담에서는요.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출연해서 강윤성 신상 공개를 한 이유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범죄의 목적과 동기, 처벌 수위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명확하게 진단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부분이 돋보였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굉장히 유용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담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대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담에서 좀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대담하는 과정은 사실은 기자 리포팅보다 시간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 구성이 굉장히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화면들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어려울 것 같은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영상들이잖아요. 네. 그게.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 예, 그런 문제들과 그리고 이제 전문가 인터뷰 내용에서 그 내용과 관련된 그 자막이 함축적으로 자막으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뭐 대담에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극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더 못 죽여서 한이다. 뭐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자극적인 문장, 뭐 여성들만 노렸다던가 이런 문장이 계속해서 전문가들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 좀 자극적인 표현을 좀 자제하고 전문가의 분석이 더 정확하고 네. 효과적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그런데 방송을 준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뉴스의 최종적인 화면을 결정하는 건 이제 뉴스 PD들의 몫이거든요. 그 뉴스 편집부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뉴스 편집부에서 뉴스 PD로 5년 동안 이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같은 아쉬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광복절이나 뭐 이런 기념식 같은 경우는 이제 콘티하고 이제 멘트 같은 것들이 미리 다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자막들을 미리미리 PD들이 준비해서 딱딱 맞춰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대담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거라고는 이제 예상은 대충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딱딱 맞는 멘트를 쳐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자막으로 중요한 말들, 키워드를 저희가 처리는 한다고 해도 이게 말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딜레이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좀 우리가 흔히 아는 리포트들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정교하지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PD들도 사실 뭐 컴퓨터로 기사를 계속 만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키보드를 잘 다루는 축에 속하긴 합니다만 까딱 잘못해서 오타라도 나면 또 이거 방송 사고로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자막을 이제 뽑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그 멘트를 따라갈 만큼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기사 수준의 뭐 정확하고 이런 그 기술이 있는 사람이 따로 투입되지 않는 한은 이게 뭐 정확하게 그 멘트를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도 뭐 실시간으로 가능한 많은 내용을 자막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제 시청자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뉴스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뉴스 편집부에 좀 더 신경 써 달라라고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평가원님께서 먼저 요약해 주시죠. 네. 성범죄 보도,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상반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내용을 보면은요, 범죄 사건 보도 그 규정 위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성폭력 범행 수법을 묘사하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폭력 범죄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 보면 총강 사항에 언론은 사회 안전망 부재, 범죄 예방 체제 미비 등 성범죄를 유발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언론이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 교수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성범죄 관련 보도, 분노와 공포 유발보다 재발 방지 대책에 초점 맞춰야. 그 언론학에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텔레비전 시청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실제보다 무섭고 더럽고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성범죄 보도를 다루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은 범죄자에 대한 악마화나 공포, 분노 이런 유발이 아니라 범죄를 막지 못한 제도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책의 마련, 그리고 실행과 시행의 촉구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역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 분의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